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140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전장 대비 2.25% 내린 126.46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게 됐습니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지은 뒤 129달러까지 뛰었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AI 종목 투자자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모레 29일 새벽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이달 초 사상 최악의 블랙 먼데이의 촉매 중 하나였던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장 전체를 조망할 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6분기 연속 어닝스 오브 라이즈를 기록을 해왔고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평균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기대치를 뚫고 어닝스 오브 라이즈를 기록하면 AI 고점론, AI 거품론을 불식을 시키고 다시 기술주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발표 당시 예상을 했던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286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 날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실적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 실적이 자칫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서 시가총액 1위인 SPY ETF 내에서 엔비디아가 SPY ETF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9%입니다. 애플은 6.9%, 마이크로소프트 6.59%에 이어서 세 번째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적이 조금만 부진해도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AI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지속될지 결정을 하는 시장 심리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의 높은 눈높이와 기업의 막대한 AI 지출을 정당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이번 실적이 더욱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를 한 현재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 61명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가 4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비중 확대와 보류가 각각 9명, 5명이었습니다. 매도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한 분석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부과한다는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기 트럭, 버스, 배달용 밴 등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던 6.1%의 관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바로 전날 트루도 총리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후 나온 것입니다. 이날 트루도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경제와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무는 것으로서 서방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캐나다는 약 150만 대의 경차를 생산했는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캐나다는 테슬라 외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고 있어서 테슬라만 관세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 등을 생산해서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함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테슬라만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현재 캐나다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캐나다가 지난해부터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 3 컴팩트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밴쿠버 항구를 통해서 수입된 테슬라 전기차가 전년 대비 460%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 중국산 전기차 가치는 2022년 1억 캐나다 달러 미만에서 작년에 22억 캐나다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응해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는 관측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재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3.23% 급락을 한 213.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100%,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캐나다는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등 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해 왔습니다. 앞서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할인 판매 연장에 따라서 이익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온 것도 테슬라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 불안감으로 기술주 매도세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늦추거나 수위를 완화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인상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로이터는 26일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이른 시일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는 처음 논의된 것보다 약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5월 발표한 관세 인상안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25%에서 10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 배터리 등에도 수입 관세가 높아졌습니다. 관세 부과 계획은 당초 8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시기를 9월까지 늦춘 상태입니다. 로이터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전력장비 기업 등이 정부의 관세 인상안을 완화하거나 늦추는 대안, 예외 조항을 확대하거나 계획을 아예 철회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이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서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